네, 어떻게 이렇게 되네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네, 예. 어떤 밀레프로 다이나믹스가 요게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은 역사가 양자역학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QED는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입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입자라는 게 사람들이 보통 이 당구공을 생각해요. 이 당구공이나 이런 입자를 당구공처럼 이 딱딱하게 생긴 어떤 이런 거를 갖다가 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 입자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이러한 당구공을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전자도 하나의 어떤 입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당구공 같은. 그런 생각을 떨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약간 좀 자연을 우리가 정확히 보는 게 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게 양자역학은 입자에다가 어떤 그 파동성을 부여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파동성. 그래서 그 드브로이 아시죠? 드브로이. 물질파. 드브로이가 물질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물질파. 이런 당구권 입자가 어떠한 그 파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드브로이나 뭐 보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입자를 먼저 생각하고 입자에 어떤 파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태동한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냐, 수소면은 수소 가운데에 그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고 전자도 입자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전자가 그 뭐 행성처럼 이렇게 원자 핵을 주위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돌면은 이 원자라는 게 어떤 가속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어떤 전자기파를 내놓거든요. 전자기파를 내놓으면서 이 궤도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자를 내보내면서 이게 원자에게 부딪혀야 돼요. 원래.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생각한 게 억지로 전자는 좀 다르게 행동한다. 가속 운동을 해도 이러한 어떤 그 특정한 궤도를 유지한다. 이 어거지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꽤 맞추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당시 과학자들이 어떤 입자라는 그러한 한 수만 년간 내려오던 이런 감각, 느낌, 이런 거에 한 입자, 당구공 같은 거.
그런 거를 에다가 전자에다가 결부를 시키다 보니까 약간 학문이 조금 처음에 그 첫 음, 스타트가 약간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예. 드브로이가 이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물질파를 이제 음, 물질파를 이제 했는데 물질파가 이제 왜 나왔냐면 그 빛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중 슬릿 실험을 할 때 슬릿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그 광원을 쓰면 빛이 들어가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 포인트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원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퍼지면서 퍼져 가면서 여기다가 어떤 필름을 놓으면 여기 어떤 간섭무늬가 생기게 돼요. 간섭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섭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빛은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빛 대신에 그 전자총을 놓고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저기 그 필름이 있죠. 광각 필름이.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전자총을 쏴보니까 전자가 열이 통과한 거는 처음에 여기에 이제 타점이 그 저기 타겟이 여기에 되겠죠. 그다음에 열이 통과하는 거는 여기에 타겟이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전자 한 개 말고 한 수십만 개를 전자를 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처럼 빛에서 본 것처럼 중앙에 좀 많이 찍히게 되고 점점 여기 점으로 찍히겠죠. 이제 점으로 점이 전자가 여기 딱 필름에 딱 부딪히면은 반짝하고 빛이 나니까 딱딱 찍어봐요. 계속 찍어보니까 이러한 빛에서 나오는 간섭 패턴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자가 이 구멍을 통과한 거는 원래 우리가 원래 생각한 거는 이 구멍을 통과할 때는 여기에 찍히고 이 구멍을 통과한 거는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자가 이거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패턴, 그 간섭무늬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입자가 아주 조그만해지면은 음, 파동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음, 드브로이가 그래가지고 물질파를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잘못했어요. 모든 게. 그 과학자들이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그게 좀 처음에 그 단추가 잘못돼가지고 좀 학문이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뭐 약간 억지 같은 그런 게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뭐 코페나겐의 뭐죠? 그 뭐지? 코페나겐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공리를 한 12개를 해서 억지로 이렇게 깨맞추다 보니까 그 어거지 같은 그 공리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거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공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공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생각을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양자역학 다음에 이제 그 양자전기역학 QED가 나왔는데 QED는 반대로 가요.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QED는 뭐냐면 그 입자가 당구공이 아니고요. 그 QED에서는 입자 그것도 빛부터 시작한다. 빛부터. QED는 빛. 그게 파동부터 시작을 해요. 파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게 파동이
입자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양자역학은 처음에 입자로 생각하는 입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입자에 파동 성격이 있다고 해서 파동의 어떤 그거를 수식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게 양자역학이고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는 QED는 입자부터 시작하는 게 파동이 원래 근본적인 거고 거기서부터 입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자연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파동에서 입자가 나왔다는 QED가 그 자연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자에다가 파동을 부여해서 한 거는 약간 어거지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그 공리들이 많이 도입을 하게 해가지고 좀 어거지 같은 학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게 그 파동에서 입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학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도 있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 물질파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작아졌을 때는 어떤 파동의 성격을 띄운다 해서 그 세계를 해석하는 방정식이 바로 음,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음, 양자. 그 QED에서는 아니다. 입자는 그냥 원래 파동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게 바로 그 Q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QED가 그 우리 세상을 좀 설명하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QED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그 질량 그 쇠구슬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렇게 쇠구슬이 질량이 M이고 그다음에 벽면에다가 그 용수철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용수철 달아놓고 그 요 쇠구슬을 X 방향으로 변위를 약간 당겨요. 그 당겼다가 딱 놓으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뭐 당길 때 그 얼마만한 힘을 작용하냐 그거를 한 사람이 바로 후크예요, 후크.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후크에서 F는 당기는 힘은 그 X를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많이 가해지는데 그 가해지는 비례상수를 K로 놓고 그래서 힘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래서 이게 후크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그 힘이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뉴턴의 F는 MA에서 어 이런 식이 이제 또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 요 쇠구슬을 딱 당겼다가 놓으면 쇠구슬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그걸 해석하려면 바로 요거.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x는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는 이렇게 정했어요. 오메가는 여기 루트분의 n분의 k로 이렇게 놓으면 그 요 미분 방정식 해는 요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해가 되냐는 거는 직접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t분의 dx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앞에 이제 오메가가 앞에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두 번 미분하잖아요. 두 번. 한 번 미분한 게 이거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자승이 되는 거죠. 자승의 코사인 오메가 t죠. 두 번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가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 m 오메가 자승의 코사인 오메가 t는 여기 보세요. 여기다 넣으면은 x는 이거니까 k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돼가지고 요 방정식 해는 요거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움직임은 요 쇠구슬을 당겼다가 쇠구슬을 요거 좀 당겼다가 딱 놓으면 얘가 이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바로 그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그러한 그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면은 그 쇠구슬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그린다는 거예요. 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속도가 없죠. 속도가 없다가 여기 센터에 오면은 빨라졌다가 여기 다시 정지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요 쇠구슬의 운동이. 음, 그래서 요걸 뭐 내가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를 하는데 왜 이걸 내가 설명을 하냐?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빛이라는 게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는 빛부터 파동부터 시작하거든. 구체적으로 빛부터 시작하는 건데 빛이 바로 이러한 그 수학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 이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빛에 대해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전압 Q가 어떤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는 환경에서 Q가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Q가 이제 부속도로 움직였을 때 얘의 궤적을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는데 그 가장 간단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 Q가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는 환경에서 얘가 그 움직일 때, 이 방향으로 V로 움직일 때, 요 Q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 전기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전기장에다가 그 전하량 Q를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마그네틱 필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전하가 받는 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전하의 속도에다가 그 자기장 필드를 해서 크로스 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하 Q가 받는 힘은 바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 전하가 움직이는 V 벡터 있죠. 요 방향을 우리가 그 벡터 포텐셜 A라고 그래요. 이걸 합쳐가지고 A 벡터. 이 전하가 움직이는 이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을 때 전하가 움직이는 그 방향, 그걸 그 A 벡터라고 하고 그걸 통상 벡터 포텐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 포텐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파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가 빛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편광된 빛을 일단은 가장 간단한 그 수학적으로 가장 간단한 게 그 편광된 빛이거든요. 편광된 빛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간단해가지고 그 수학적으로 간단한 편광된 빛을 이제 하는데 요 코사인 웨이브 있죠? 요거 코사인 웨이브 요게 요 백대 패턴 이게 백대 포텐셜입니다. 그래프가 코사인 웨이브 이게 백대 포텐셜인 그 그리는 거고 여기에 전화가 여기 하나 있어 봐요. 전화가. 그다음에 그 빛은 진공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빛속도 C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화의 움직임은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될 겁니다. 전화는 이렇게. 근데 그 전화의 움직임이 코사인 그런 그걸 그리는데 요 그림하고 이 전화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아까 처음에 아까 쇠구슬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아까 쇠구슬이 움직이는 거. 여기 보시면은 요 쇠구슬이 움직이는 거하고 아까 전화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 쇠구슬의 움직임을 해석을 한 걸 그대로 빛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쇠구슬의 움직임을 일단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쇠구슬을 당기면은 어떤 쇠구슬 이 정도 당겼다 놔서 잡고 있으면 얘가 어떤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위치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 이렇게. 그 위치 에너지는 그 적분하면 되거든요. 적분해서 F 힘을 dx 방향으로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은 이 위치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다 F를 넣으면은 적분에 마이너스 kx의 dx잖아요. 그래서 dx 요거를 적분한 게 바로 요게 되는 건데 요게. 요거를 이제 그 뭐 고등학교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쇠구슬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kx 자승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저 위치 에너지가 바로 x만의 함수라는 게 중요해요. x. 그러니까 여기 위치 에너지가 그 시간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무관. 그래서 이게 시간에 무관하다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 양자역학 시간에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에 무관한 위치 에너지가 시간에 무관하면 그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쉐르딩거 방정식에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양자역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 제 양대역학 그 시간에 그 이갑수 TV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치 에너지 요거식을 그대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 있죠, V. V가 바로 요거예요, 위치 에너지 요거요. 그래서 V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 바로 이게 돼요. 요거. 그래서 보면은 V가 이제 그 이거잖아요. 이건데 2분의 1 KX 자승이잖아요. K가 바로 뭐예요? K가 여기 보면 M 오메가 자승이잖아요. 여기 보면 K를 오메가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K를 정리하면 M이 올라가고 오메가 자승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K를 여기다 그대로 넣고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양자역학 시간에 뭐냐 연산자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그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파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석할 때는 그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해석하는데, 운동량 연산자가 바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잠시 이제 옛날 거 복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세계에서 어떤 당구공의 어떤 당구공 같은 경우는 A의 운동량은 얘가 M이고 얘가 V로 간다 그러면 운동량 P는 MV로 딱 이렇게 수식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파동을 해석할 때 어떤 물결 있죠.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 뭐 너울 있잖아요. 너울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그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너울에 적용하는 그 운동량은 그 이런 식으로 정의가 안 돼요. 또 파에 또 운동량이 있는데 또 너울도 있고 그다음 빛도 있어요. 빛도 파잖아요. 빛에도 운동량이 있는데 그 빛에서 운동량을 구하려면 이런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빛파가 얘네를 푸사이다.
푸사이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이 운동량을 구하려면은 이 연산자에다가 푸사이를 이렇게 넣어서 요, 요 미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파에 대한 운동량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에 대한 운동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쉐르딩거 방정식은 쉐르딩거의 정확히 방정식은 쉐르딩거의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파동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에 대한 운동량은 바로 그 연산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산자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해서 표시를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풋사이를 이제 밖으로 빼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H 풋사이 뭐 E 풋사이 할 때 또 요게 바로 H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H 연산자. H 연산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그 쉐르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바로 그 운동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랬듯이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거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쉐르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운동 에너지고 요게 이제 위치 에너지인데 그 해밀토니안이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그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렇게 시간에 무관했을 때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지난번 동영상 강의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요게 해밀토니안이고 요게 이제 이 푸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식에서 요 식에서 그 A 플러스 연산자하고 A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을 할 거예요. 정을 하면 요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요거를 요 정의된 연산자에서 그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A 플러스 연산자하고 A 마이너스 연산자를 왜 이렇게 도입을 하냐? 그거는 뭐냐면 요 쉐르딩거 방정식의 해는 그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그 해가 이제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 쉐르딩거 방정식의 해가 나오는 해가 이제 그 여기 푸사이를 구하는 건데 요 푸사이 제로 이게 이제 바닥 상태의 어떤 그 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푸사이 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해 푸사이 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해 푸사이 쓰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 쉐르딩거 방정식 해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사의 제로 1, 2, 3, 4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n 제로는 요놈, 이 제로에 넣는 거고 1은 요놈, 2는 요놈, 3는 요놈. 그래서 그 회가 n은 0, n은 1, n2, n3에서 딱딱 양자화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해가. 이게 해가 여러 개인데 그 해가 딱딱딱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까 A 플러스 연산자는 뭘 말하냐면 그 요 바닥 상태 푸사의 제로의 어떤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A 플러스 연산자잖아요. 이게 연산자 P 연산자 여기다 뭘 거는 거예요. 어떤 양을 걸면 그 가는 거에 대한 운동량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연산자를 요 바닥 상태의 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게 되냐면 바로 이게 푸사이 원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 푸사이 원에다가 또 A 플러스 연산자를 걸어주면 바로 푸사이 2가 돼요. 그다음에 A 플러스 연산자를 푸사이 2 되면 푸사이 3가 되고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연산자를 걸면 A 마이너스 연산자에 푸사이 3를 걸면 바로 요 해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계산이 무준되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푸사이 2에다 A 마이너스 연산자를 걸으면 푸사이 1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 해가 간단간단하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그 사다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연산자는 저기 우리가 그 수소 원자에 대한 세례 등급 방정식을 풀었을 때도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 L 플러스 연산자, L 마이너스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양자역학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수소 원자에 대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주면 저쪽에 나왔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거잖아요.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풀면 수소 원자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에서 이루어지는 R분의 1이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전자가 가다가 여기에 포획이 되면 요 자유전자의 형태가 어느 일정한 모양으로 딱 정형이 되게 이게 딱딱 갖춰지게 돼요. 이게 요런 전자가 왔을 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딱딱 바다 상태의 뭐 푸사이 제로 그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뭐 푸사이 뭐 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지는데 그 수소 원자는 어떤 3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 원자의 바삭 상태에 어떤 이런 전자가 가두어지는 모양은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1S 요게 이제 구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전자가 여기 갖춰졌을 때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얘가 이 양성자에 의해 생성되는 R분의 1이라는 포텐셜 에너지에 갖춰졌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바닥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위에 유연종 상태가 바로 요 아령 모양이 돼요. 아령 모양.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3차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모양이 그 이게 세 개가 되면 세 개가 3차원이다 보니까 3차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아랑 모양, 요런 아랑 모양, 또 여기는 그림 안 그려졌는데 요렇게 해서 말하면 요거는 예를 들면 X축, 요거 Z축, 이걸 X축, Y축 이런 해가지고 이런 아령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L 플러스 연산제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모양에다가 L 플러스 연산자를 걸어주면 바로 이런 모양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다리 연산자라고 그래요. 사다리 연산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진행 앞에 가면 그래서 이제 A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 연산자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薛딩거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를 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푸사의 n에다가 a 플러스 연산자를 구하면 하면 바로 위에 놈이 튀어나오는데 앞에 어떤 개수가 하나 붙어요.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로 이렇게.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연산자를 어떤 n 상태에 거다 걸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렇게 걸면 이게 되고요. 그게 a 마이너스를 플러스 n에다 걸고 그다음에 나온 놈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n을 걸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반대죠. a 플러스 n에다가 a 플러스 n을 먼저 걸고 그다음에 a 마이너스 그놈에다 a 마이너스 n을 걸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는 에너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에너지가 어, n이 제로인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이 제로는 2분의 1 h 바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들어간 에너지는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는 여기 딱 있으면 2분의 1 h 바 오메가. 그다음에 n이 두 번째 바로 위에 있는 건 n이 1이잖아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h 바 오메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뭐냐면 이 바닥 상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전 수소원자라고 그러면 요게 있는 에너지가 들뜨면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 들뜨면 바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위에 단계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2분의 3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제 그런 용수철 쇠구슬이 벽에 달린 용수철에 의해서 달려 있는 그 쇠구슬의 어떤 해에 대한 어떤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이제 바로 빛에 대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빛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듣던 그 용수철 그 요거 요 시스템에서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구해봤고 이제는 요 시스템이 아니고 빚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빚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놓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그대로 빚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결과물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해석, 요거 보세요. 이- 요식을 보면은 그 푸사이 M 스타하고 푸사이 N하고 했을 때 그 M하고 N이 같을 때는 이게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어떤 그 확률이 되거든요. 확률이 되면 확률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돼요. 1이. 그 다음에 m하고 n이 다를 때는 요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m하고 n이 같지 않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그 양자역학책에 어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은 그 양자역학 책에 어느 책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그래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은 저기 양자역학 책에 그 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양자역학 책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빛으로 갈게요. 빛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자기 학책에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학책에 나와 있는 결과물만 제가 이제 여기다 따서 적어 놓은 건데 여기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 덴시티는 이필론 제로하고 유 제로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진공에서의 어떤 맥스웰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전자계학 책에 있는 거를 제가 그 결과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 200타 전기장 전기장을 구하려면 아까 포텐셜을 그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전기장이 나옵니다. 구해집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은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하면 바로 자기장이 구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계학 그 책에 그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부 때 양자역학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학부 때 전자기억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그 양자역학과 전자기억을 배운 그 베이스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식은 그 궁금하면 전자계약 책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양자 전기역학이기 때문에 그 전자기하고 그 양자역학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결과식만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요거에 대한 벡터 포텐셜은 바로 요렇게 구해진다. 요거다. 그 A 벡터 포텐셜 A 벡터는 여기 보시면 이 좌표가 여기 x죠, x. X축의 단위 벡터 방향인데 그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함수는 코사인 kz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코사인 kz만 딱 떼어보면요.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사인 kz예요. 이거 z 방향이잖아요. z축.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그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거는 이게 시간 성분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요게 시프트 된다는 거예요. 요게 시프트. 그래서 요 파형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 그러면서 이게 저 빛이 이동 속도가 그 비속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A 벡터는 바로 요걸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걸 A 벡터를 살짝 모디파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 kz 마이너스 오메가 t는 그 코코 사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어떤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코 사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 b 코사인 오메가 t를 q라고 놓고 q에 대해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면 q 도트 시간에 미분하면 바로 요게 돼요. 요걸 갖다 p라고 놓을게요. p 놓고 q 때 여기가 오메가 빠졌네요. 여기가 요걸 시간을 미분하면 앞에가 오메가가 나와야 튀어나와야 되죠. 여기. 오메가가 빠져 있네. 또 오메가. 그래서 요거를 p라고 놓고 그다음에 q를 두 번 미분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요게. 근데 이제 그 q가 b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요거는 바로 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q하고 어떤 p로 이렇게 다시 요거를 요 식을 그대로 q하고 p로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요게 됩니다. A 벡터가. 그래서 A 벡터를 가지고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A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바로 요게 튀어나와 요게 되죠. 요게. 그다음에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는 벡터 포텐셜을 컬을 취하면 되죠. 그러면 바로 요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구한 게 바로 그 요거예요. 200 일렉트릭 필드는 요게 되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구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을 구해보면
아까 전기장 위에서 보면은 요 공간에서 에너지 덴시티 있잖아요. 에너지 토탈 덴시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기파가 공간의 진공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특정 순간의 어떤 에너지 덴시티를 구해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토탈 에너지가 얼마냐 밀도가 그걸 구해보면 바로 요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 E와 B를 놓고 다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돼요.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그랬을 때 그 요거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바로 요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 해밀토니안이 아까 그 세구술의 어떤 하모닉 오실레이터 거기에 있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식 자체가. 보면은 요거는 전자기파 빛에서부터 나온 그 해밀토니안이 이거고요. 요놈하고 아까 그 쇠구슬이 그 용수철에 벽에 매달려 있는 그 그거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보면 그 식이 유사하게 똑같아요. 보면은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요. 요 해밀토니안하고 요거하고 그 저기 쇠구슬은 질량을 1이라고 놓아보면요. 2분의 1 P 연산자의 자승에 M 오메가 M이 1이라고 하면 오메가 X의 자승이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전자기파에서 구한 그 해밀토니안이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의미상으로는 다른데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수학이. 꼬리.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거. 2분의 1.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쇠구술에서 구한 그런 결과식을 그대로 그 빛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A 플러스 연산자를 이렇게 정을 하고 A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렇게 정. 이것도 그 아까 그 쇠구슬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그 유사하면 수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포텐셜이 바로 A 플러스하고 벡터 포텐셜 연산자로죠. 연산자는 바로 그 A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연산자를 쓰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해밀토니안도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시죠. 연산자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거기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 아까 그거하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요거는 뭔 의미가 뭐냐면
그 지난번 양자역학 시간에 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자기파가 그 파장이 긴 거,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요거를 여러 개, 많은 수를 더하면 어떤 게 빛은 이제 보광 상쇄간섭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기 파장이 다른 걸 여러 개 더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추출되냐면 바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자, 어? 이렇게 딱 돼요. 이게 개별 빛들은 그냥 쫙 비속도로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개별 빛들은 그냥 쭉 지나가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c 쭉. 근데 요거를 다 합쳐주면 그 빛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공간상의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뭉쳐진 부분이 생겨요. 이게. 그 지난번 양대각적 시간에 요걸 내가 입자라고 했는데 저걸 내가 이걸 입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입자. 그래서 빛에서 이거 보시면은 요 빛에서부터 입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요게 QED야, QED. 그래서 이 입자는 어떤 파동이죠. 파에 합쳐지는 거니까 요거를 물질파라고 이제 하면 돼요. 물질파. 드브로이가 생각한 물질파. 이게 좀 다르죠. 그 초창기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은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어떤 파동의 성격을 띄우니까 물질의 어떤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자로부터 또 파동의 성격이 뭐 있다는 걸 집어넣은 거고요. QED에서는 그게 아니라 빛이 원래 파인데 파를 여러 개 합쳐놨더니 이런 공간상의 어떤 에너지 뭉침이 생기고 그게 입자다. 그래서 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요게. 근데 요게 맞아요. 요게. 그래서 아까 요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요 상태는 바로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상의 어떤 에너지 뭉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뭉침이 있는데 요 뭉침은 바로 이러한 빛 파장이 이놈 더 짧은 놈, 더 짧은 놈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합쳐 놓으니까 바로 이게 됐는데 요걸 수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A 플러스 연산자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저기 K라고 써 있어요. K. K는 뭐냐면 그 K가 양자의 극치가 내가 보는데 K는 2파이, 2파이분의 람다예요. 이렇게 적용한다고 제가 양자역학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 보면은 요 K는 예를 들면은 요 K 있죠? 이놈 K가 바로 요놈의 성격, 요놈이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요놈에다가
그 K번째에다가 A 플러스 연산자를 걸면 여기다가 요 파장 요놈에다가 A 플러스 연산자를 걸어주면 바로 그 위에 놈의 그 파동이 튀어나오고 그 앞에 개수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걸면 바로 위에 놈 요놈이 나오고 요놈이 걸면 요놈이 되고 요놈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요놈인데 요 말은 요 모양이 아니고 여기 일부 약간 좀 변하게 생기겠죠. 이게 A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 말이.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건다는 거는 여기다가 요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었더니 바로 요놈이 나오고 요놈이 또 다시 합쳐지니까 이 모양이 이 전체적인 모양이 살짝 바뀌어진다. 뭐 그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 수식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여러 개의 어떤 K 모드, 이걸 K 모드라고 그래요. K 모드. 그 람다분의 2파 있잖아요. 이걸 K 모드라고. 요 이 K 모드 뭐 다른 K 모드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존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보존. 빛이 이제 보존이잖아요. 빛이. 그래서 빛이 보존인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바닥 상태의 어떠한 빛에다가 A 마이너스 연산자를 걸면 그 얘는 그 빛이 에너지라는 건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그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닥 상태에다가 A 마이너스 연산자를 걸면 그런 상태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0.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다가 A 플러스를 걸면 바로 위에 놈이 튀어나와. 그런 상태가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요 1이라는 상태에다가 A 마이너스 연산자를 걸면 바로 바닥 상태가 나와. 그 다음에 1인 상태에다가 A 플러스 연산자를 걸면 아까 알았죠? 루트 n 플러스 1분의 그 위에 있는 상태가 되죠. 그 n 플러스 2의 상태.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존이라고 그래요. 보존. 그러니까 요거는 보존은 계속 위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빛 있잖아요. 빛. 이런 주파수에다가 좀 짧은 놈 더하고 또 짧은 놈 또 더하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상태가 있다는 거야. 상태가. 그래서 이게 보존이야. 한 공간에 여러 개의 어떤 그 상태들이 그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보존이에요. 그래서 빛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거, 빛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상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페르미온은 뭐냐면 페르미온은 자 보세요.
페르미온은 뭐냐면 그 전자가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 갖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이제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R분의 1이라는 어떤 그 포텐셜 무한 우물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R분의 1이라는 무한 포텐셜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자라는 입자가 자유 입자가 이런 형태의 자유 입자가 여기에 이제 포획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전자가 포획돼서 이제 이게 바삭 상태에 하나 있어요. 바삭 상태. 포획됐어. 여기다가 B 마이너스 바삭 상태에 마이너스 연산자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연산자를 바삭 상태에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는 없어. 그러니까 0이야. 이런 상태는 없는 거야. 그다음에 바삭 상태에다가 B 플러스 연산자를 걸으니까 바로 위에 놈이 돼. 위에 놈 상태가 있어. 그죠? 위에 놈 상태가 있어. 이거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상태에다가 B 마이너스를 거니까 바로 바닥 상태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존재해.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상태에다가 B 플러스 연산자를 한번 해. 그러니까 상태가 없어. 이거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다가 또 요 상태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 요거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 상태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 양성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양성자가 없고 그다음에 요 R분의 1이라는 에너지 장벽이 없었다면 요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요 다른 그 전자 전자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거를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보존해서 봤듯이 그 겹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양성자라는 어떤 저기 양성자에 의한 어떤 그 포텐셜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R분의 1이라는 어떤 포텐셜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자유 전자를 하나 이 어떤 그 공간에 하나 상태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요 똑같은 상태에다가 요 상태에다가 또 다른 놈의 자유전자를 넣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양자역학 제 설명에서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의 어떤 그 세례적 방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요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 요 센터에 양성자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n이 1이고 l이 1일 때 EP일 때 그 모양인데 여기 양성자가 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근데 전자대 그때 설명할 때 전기장이 여기서 계속 랜덤하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요 상태에다가 동일한 전자를 요 상태에다가 동일한 걸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은 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그러면요. 얘의 전기장이 항상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밖으로. 이런 전기장이.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항상 밖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집어넣을 때 이 전기장과 전기장에 반발력이 있어요. 반발력.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얘가 이 상태로 못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태로. 만약에 이게 얘가 여기 들어가려면 상태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돼요. 상태가. 바로 런 식으로. 삐껴서 들어가요. 삐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상태가 돼요. 다른 상태가. 그래서 아까 그 여기서 이 0이 된다는 거는 요 말은 요 상태에다가 새로운 놈을 집어넣는 상태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했듯이 이 R형 모양의 어떤 이 전자의 어떤 형태에다가 통일한 R형 모양의 똑같은 R형 모양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베타성이에요. 베타성.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베타 원리.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페르미온들은 우리가 모든 물질은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먹과 주먹 두 개를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놓으려고 하면 못 놓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왼손과 오른손의 어떤 피부의 어떤 최외각 전자가 아예 그 반발력 때문에 그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베타 원리고 그 페르미온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페르미온들이. 그래서 페르미온은 항상 이러한 상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는 데에다가 동일한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베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표시한 게 바로 요거예요. 어떠한 입자에다가 똑같은 입자를 한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반발력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없기 때문에 제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페르미온은 바로 다 이런 게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데 페르미온들은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페르미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페르미온이죠. 전자는 양성자가 있고 그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는 거. 이런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R형 이거는 이제 그 S궤도고 P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자가 있고 이런 R형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S궤도도 요 양성자 주변에는 없어요. 그 전기장이 분포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양성자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이렇게 분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페르미온들은 항상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독으로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그 겹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전자가 만약에 양성자가 없이 그냥 홀로 이렇게 있다. 이게 양성자가 전자가 이제 없다. 여기 없다. 없으면 당연히 전자가 오면 같이 보존처럼 그 같은 공간에 점유해 버립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 버려요. 양성자가 없으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요게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요게 바로 그 초전도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초전도체가 왜냐하면 아주 무지막지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거든요. 그 무지막지한 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전자와 전자가 한 공간을 공유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공간에 그 전야량이 엄청나게 두 배, 세 배 막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초전도체가 되고, 뭐 초전도체 원리가 이거예요. 이게 쿠퍼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쿠퍼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쿼크도 마찬가지로 업콕, 다운콕, 뭐 참콕 뭐 다 있는데, 뭐 UDD, 뭐 DDU 이것도 보시면 요 업콕 하나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단독으로 쿼크 하나를만 갖고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 불가능합니다. 얘들은 항상 세 개 내지 두 개. 쌍이 몇 개씩 이렇게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태에서 존재하지 이렇게 단독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자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는 양성자하고 있을 때만이 전자가 안정하게 137억 년 동안 계속 그 안정상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30 뭐야 초창기에 수소가 형성됐을 때 그 수소가 지금까지 그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양성자하고 전자 간의 어떤 그 굉장히 안정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양성자가 없다 그러면 바로 뭐 쌍소멸 내지 어떤 다른 형태로 바로 그냥 그 영원히 있지 않고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보존하고 이제 페르미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목표가 이거거든요. 보존하고 페르미온을 갖다가 전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아까 그 보존하고 페르미온의 어떤 그 아까 그 수학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 때문에 페르미온은 같은 공간에 어떤 점유할 수 없다. 베타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빛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 여러 개 뭐 합쳐져도 상관없다. 이런 것 때문에 에, 이런 식들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보존 같은 경우는 보존 요 A 플러스 연산자가 커뮤테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보셨죠? 이런 플러스 연산되면 바로 이런 게 다 어떤 보존의 어떤 성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은 n 넘버가 0, 1, 2, 3, 4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 수가 있는데
헤르미온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건 아까 어, 요 기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다 유도될 유도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결과식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특별하게 그 페르미온을 그 안티 커뮤테이터라고 그래요. 연산자 성격을. 보존 같은 경우는 커뮤테이터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B 플러스 연산자는 바로 이런 식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페르미온에서 중요한 거는 n 넘버가 0과 1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타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유,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중지. 네.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 추전도 때 네, 국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추전도 때 맞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와 이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그 아까 국보상으로 이루어진 건가? 전자와 전자 간에 이렇게 그 한 공간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네, 공간 겸,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그래봐요. 음,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20도가 되면은 엄청나게 떨고 있거든요. 그 진동하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가 이렇게 가속 운동하는 것 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 그 전자기파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전하량이 가속 운동을 하면 계속 그 에너지가 나갔다가 다시 흡수했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음. 지금의 그러면은 그러면 전자운동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컵버스 이제 간 상태, 예, 전도체가 되려면 어, 주소 만약에 원자들이 진동을 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오케이. 가만히 있는 상태야만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있는데 음, 저기 금속에서 네, 자유전자가 최과학자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금속의 그 원자들이 계속 진동하는 상태에서는 그 한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걔들이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그 진동이 멈추면 최각 전자들이 한 공간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해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는 어떤 전류 양이 세기 때문에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MRI나 이런 거 보면은 뭐 1테라, 7테라가 나오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쳐져 가지고 가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장이 아주 그 세 자기 국보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저기 전자가 동일한 두 개의 전자가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원자의 진동이 없는 상태